광주는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의해 발표된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전기차 충전기가 턱없이 부족해 전기차 선도도시가 말뿐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지만 특히나 이제 세종이나 충북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대수와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당 비율을 보면 2대당 1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는 뭐 10대당 1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어떤 거냐면 충전하는 곳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충전을 할 때 적게는 3, 40분, 길게는 6, 7시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다른 난관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충전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충전이 제일 불편하죠. 이렇게 충전하러 왔는데 앞차가 충전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충전기를 찾아서 갔는데 충전기가 뭐 수리 고장이거나 이렇게 아무래도 한 기계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되기도 하고 되게 사람들이 사용하기 미숙하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이제 시행 단계다 보니까. 시민들은 전기차 사용과 충전 인프라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반면 시의 주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우리 시 9월 말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를 말씀드리면 총 54만 5,381대로 그중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1,164대로 광역시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전기차가 보급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2013년 전기차 61대를 보급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점차 보급 대수를 늘려가고 있어 올해 말이면 총 1,414대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 이유로는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고 차량의 운행거리 등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청에서는 시의 노력에 의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시민들의 전기차 사용을 이끌어냈고 더불어 전기차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민과 지자체의 상반되는 주장 사이에서 전기 자동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변 이런 도로 보면 전기차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실제로도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그런데 전기차는 늘어나는 반면에 이 전기차는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 충전소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는 네. 348개소에 525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충전기가 119기로 연말까지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한전에서 설치한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과연 광주가 전기차 선도 도시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한전이 설치한 충전기의 대수가 119기였는데 네.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55대였습니다. 근데 등록 차량 대비 충전기 비율이 결국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11.28%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수치가 전기차 등록 대수에 비해 대수가 이제 12,630대에 이르는 이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에 해당한 수치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전기차 선도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온 거죠. 한전이 이제 전국에 설치한 충전기의 그 비율로 봤을 때에도 광주는 1.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 중에서 네.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공용 승용차 중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니 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여기 광주였던 네. 거죠. 고작 8.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광주에서는 이 전기차 선도 도시라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기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어떤 방식으로 구비되고 있는지 한국전력 측에 물어보았습니다. 예, 한전에서는 그 아파트형 충전소와 도심 생활용 충전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파트형 충전소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를 보유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공모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부지 내에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도심 생활용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 마트나 공영 주차장 같은 공공 부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공모를 시행해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한전 이외에도 그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포스코, KT 등과 같은 민간 기업과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 그리고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이 사업자는 8곳으로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고 또 사업은 또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민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네. 3개의 그 민간 사업자를 더 추가한 것인데요. 네네. 사업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제조사도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도 뭐 충전기 제조업체라든지 또 이런 곳과 이제 업무 제휴를 체결을 해서 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 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이 저장된 전기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는 판매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자체 생산한 전기를 서비스를 그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다시 한전으로 보냈다가 이후에 충전용 전기를 다시 끌어와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콘센트형 충전기라든지 뭐 이동형 충전기 이런 것들도 많이 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 이 전력 재판매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 자체가 곳곳에 쉽사리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관련 산업 자체의 그 확장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시청 같은 이런 관공서라든가 뭐 마트 또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충전기들을 좀 더 보급을 하면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활성화하는데 또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충전기의 보급이 지금처럼 좀 늦어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전기차 사용자들은 이런 공공 충전기 자체가 공용 네. 충전기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아파트와 네네.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용 충전기로의 그 쏠림 현상 자체를 막을 수 있지 네네.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충전기 설치 조건 자체에 조금 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이 한전에서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모 조건 자체에 하나가 이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을 배정을 해라. 그리고 이런 부속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라. 뭐 이런 요건들이 포함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그렇죠. 겁니다. 쉽게 동의하기가 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네.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이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사용자 자체는 지금 현재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심한 주차난 속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만 특별하게 네. 전용 주차 구획을 배정을 하고 또 충전시설을 설치할 부지까지 제공을 하겠느냐라는 네. 입장 때문에 사실 쉽사리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죠. 타 지역에서는 이런 전기차 충전소 설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결국 이틀 연속 그 정문을 차량으로 막았던 사건까지 네. 있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전기차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전기차 충전기 자체가 보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 수많은 차량.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차량에 비해 전기차는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전기차 사용이 환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차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고요. 뭐 CO2 저감 뭐 그런 데 굉장히 효과가 좀 있겠죠. 이제 문제는 주행 중에 배출가스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만약 서울시가 전기 택시로 모든 택시가 전환이 된다면은 한 뭐 2025년도에 4만 대 정도 택시 전기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된다면은 한 연간 한 4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뭐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연료비라든지 유지비가 이제 절감돼 가지고 아무래도 전기차 연료비는 이제 전기값이겠죠. 그렇게 되면 LPG 차의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될 것 같고 유지비는 3분의 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 관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차량 구입 시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이 가격이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기차가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해 가격이 높은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량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비 1,200만 원, 시비 700만 원으로 최대 1,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 우리시가 제일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원래는 이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 장소에 일반 차들이 주차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시민 의식이 아니면 이게 잘 모르셔서 주차를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충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다른 차가 주차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충전이 어려울 때가 많고. 이에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법인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21일부터 개정이 시행되었으나 제도 안정적인 정착과 홍보를 위해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시행 계획으로 부과 기준은 일반 차가 전기차 충전 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등 총 7가지 유형으로 최대 2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도 허점은 존재했습니다. 네, 전기차가 가져오는 뭐 이점이라고 하면은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의 절감, 그리고 뭐 연료비도 좀 적게 들고 이런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또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또 있는데요. 지금 규제에서는 좀 허점도 또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전기차 충전을 방해를 하면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부분이 허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5항은 누구든지 이런 충전 시설이나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는 이 과태료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가벼워서 사실상 제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또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에 설치된 이런 급속 충전 시설은 사실 의무화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또 예외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태료 규정을 마련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뭐 그런 허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전기차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의 중요성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규제의 부족과 또 제재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기차도 이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서로 좀 대치가 되는 거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결국 규제 자체가 사실 너무 약하다 보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시행 자체도 사실 그 시행 자체에 대한 관련 조례 자체가 아직까지도 뭐 마련이 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단속을 하겠다라는 입장만 보이고 있어서 규제가 과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이제 점검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설치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 이 설치를 할 때 현장 조사 그 항목에 보면은 주변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충전기 보급 자체의 확대만을 조금 많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그 편의 부분이나 안정성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그 공용 충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덮개가 없는 상태의 그 충전소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또는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이용자들은 그 악천후를 고스란히 이제 결국 맞아가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로 인한 불편함도 불편함이겠지만 과연 이게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이용자들의 불안함도 좀 가중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나 관련자들의 입장 자체는 사실 안전장치가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 충전기 사고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또 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충전기 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그대로 맘 편히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또 이제 충전기 LCD의 그 위치가 이제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낮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이 LCD 창 자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조작이 어렵거나 또 숫자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신경을 썼거나 다른 규제를 뒀다면은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불편함들을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주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다 스스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보통 운영이 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전기차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주 자체가 직접 이렇게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좀 비닐이라도 좀 싸서 해본다든지 조금 아니면은 좀 몰렸을 때에는 기다렸다가 결국 차나 이런 데가 다 이제 빗물에 젖어버려서 감전이 우려돼서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의 전기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아무래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충전기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제 자연도 더 좋아지고 이제 공해를 일으키는 차들은 서서히 없어질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측면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증가하는 어떤 그 수요는 대개 보면 이제 전기차 위주고요.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 위주고
이 전기차의 생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차의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광주시라는 데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을 이제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많이 공급해 줘야지 매출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지역 내의 어떤 전기차 관련 부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에서도 2022년까지 공공급속 충전기 3,000기 구축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정부와 지자체.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은 제조 산업이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면은 관련 사업도 좀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이 과태료 같은 이런 것 외에도 좀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이 충전기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에서는 이 사업 공모를 통해서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충전기를 설치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충전기 설치 자체를 굉장히 확대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투자되는 그 예산 규모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 후에 이 운영 관리 자체는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1,7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용 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사용 횟수가 10번이 안 되는 곳이 9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고,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국고만이 이제 낭비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조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별로 충전 요금 자체 단가가 사업자에 따라서는 최소 44원에서 최대 350원에 이른 약 8배 차이가 나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사실 구매하는 요인 중 하나는 충전 요금, 그러니까 유지비가 좀 적게 든다라는 측면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으실 텐데요. 높은 요금을 책정한 사업자가 이 환경부와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입니다. 점차 이 전기차 충전 사업 자체의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요금 인상률에 대한 규제도 좀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필요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의 전기차는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에 비해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환경을 위한 노력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인데요. 친환경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기차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네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참가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아다시피 이거 보시면 알지만 전신주가 이 가로수 중간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정전 피해나 모든 그 피해가 또 많아요. 저희들은 하는 걸로만 여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변경이 돼가지고 설문조사를 군에서 하는 거예요.